그러면 프롬프트를 실행해보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스킬이 로드가 됐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케스트레이션을 시작합니다. 여기 클로드 코드 에이전트가 실행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렇게 브랜치가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지금 제가 전달했었던 프롬프트 내용을 이 두 가지에 대한 에이전트한테 실행을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do work 워커 모드 완료가 됐고 어떻게 변경됐는지를 한번 띄워서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마스터 그리고 코덱스 클로드 버전으로 이렇게 버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르카라는 오픈소스, 정말 핫하고 인기 많은 오픈소스를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까 하는데요. 오르카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멀티 AI 에이전트들을 이제 동시에 오케스트레이션도 할 수가 있고 여러 브랜치에서 이제 동시에 코딩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오픈소스 도구입니다. 클루드 코드나 코덱스와 같은 에이전트에게 일을 시킬 때마다 프로젝트의 격리된 복사본 Git 워크트리를 자동으로 만들어서 여러 개의 브랜치에서 꼬이지 않게 동시에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5개이든 10개든 각자 자기 브랜치에서 서로의 존재조차 모른 채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끝난 결과만 비교해서 가져오면 돼요. 브랜치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를 두 에이전트한테 각각 똑같이 시켜서 더 나은 답을 받아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두 가지에 대한 기능을 두 에이전트한테 할당을 해서 개발 속도를 반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르카의 GitHub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스타는 약 22,000개 정도 가까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르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에 ID가 아니라 AD라고 적혀 있죠. 우리가 기존에 흔히 알고 있는 커서나 VS 코드와 같은 부분들은 우리 사람이 개발을 하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다라고 해서 ID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오르카는 AD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디벨롭먼트 인바이러먼트 에이전트들을 활용하기 위한 도구로 오르카가 이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병렬적인 에이전트들을 동작하기 위한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고요. 쭉 내려 보시면은 한 가지 좀 주요 포인트들이 있어요. 제가 앞서서 이 오르카가 정말 핫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릴리즈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840개가 넘는 릴리즈가 있고 지금 오르카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고 벌써 이렇게 800개가 릴리즈 되면서 되게 빠르게 업데이트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커뮤니티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기여를 하고 있고 수정을 해서 조금 더 나은 반영들을 지켜나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르카는 여기 다운로드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주요 페이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ID랑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에이전트들 탭들을 이렇게 여러 개 멀티 에이전트로 띄워놓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들을 하나씩 한번 볼게요. 주요 기능 중 첫 번째는 모바일과 통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PC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작업을 하다가 외부 원격지나 아니면은 PC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에서 통합을 할 때 모바일을 활용을 해서 남은 작업들을 이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여러 개의 병렬적인 에이전트들을 다양한 워크트리 내에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데모로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이 터미널들을 쉽게 분리할 수가 있어요. 기존의 시먹스에서도 가능을 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 개의 에이전트들을 한 번에 이런 터미널을 통해서 빠른 명령어들을 통해서 분할을 해서 바로바로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 밖에도 이제 디자인 모드 그리고 GitHub과 이제 네이티브하게 연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SSH 활용법 그리고 AI가 어노테이트를 작성을 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파일들도 드래그를 통해서 에이전트로 바로바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했던 부분 이 오르카 CLI라는 것이 명령어로 존재하는데
이따가 보시기에 알겠지만 오르카를 통해서 오케스트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멀티 에이전트들을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을 할 때 이러한 도구들을 쓰실 수가 있고, 이 도구를 통해서 멀티 에이전트들을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능들도 있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르카가 지원하는 에이전트는 어떤 것들이 있냐?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에이전트, 모든 에이전트가 지원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로드 코드, 코덱스, 그록, 커서, 오픈코드, 헤르메스 여러 개의 에이전트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요새 가장 좀 중국의 모델로서 핫하고 있는 키미도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가능하고, 당연히 맥OS, 윈도우, 리눅스 모든 OS에서 설치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필요한 환경에서 하셔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윈도우 환경이라서 윈도우에서 설치를 하고 세팅하는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윈도우 환경에서 오르카라는 앱을 설치해서 처음 들어온 화면이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섹션으로 보실 수 있어요. 많이 흔하시죠? ID 환경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이전트가 동작하기 위한 활동하는 부분을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들이 있고, 여기 이제 워크스페이스를 추가하게 되면 파일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실제 터미널들이 열리고 에이전트들이 동작하는 부분이 가운데 있고, 오른쪽에서는 깃허브나 파일들에 대한 트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설정 파일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주요 작업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동화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클로드 코드에서 루프를 사용하듯이 메일이나 아니면은 뭐 특정 일정에 맞게끔 이런 것들을 동작하게끔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모바일이라는 탭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바일과 이 컴퓨터를 페어링 시켜서 모바일에서도 컴퓨터의 작업을 이어서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작업이 메인으로 잡혀 있고, 여기 밑에 이제 프로젝트를 등록할 수가 있고,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설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하나씩 보면은 에이전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 컴퓨터 안에 CLI로 설치된 에이전트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클로드 코드랑 코덱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둘 중에 어떤 거를 이제 주로 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클로드 코드를 기본 에이전트로 설정을 해놨고, 여기 클로드 코드랑 코덱스에 대해서 설치가 된 거를 감지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다른 에이전트들도 설치가 되어 있다면 등록이 가능하고요. 여기에서는 보시는 것 같이 이제 클로드 코드랑 코덱스에 대해서 뭐 계정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정을 나중에 추가를 하시면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량들을 트래킹을 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사용량 추적 설정이 있는데, 이 사용량 추적 설정 같은 경우는 계정들을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계정과 연동이 돼서 내 사용량들을 바로바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부분을 오늘 좀 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오르카에서는 이 오케스트레이션 스킬을 설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지만 여기 분명히 설치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 설치라는 걸 누르시면은 이렇게 npnex skills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로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내 로컬 환경에 오르카라는 스킬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로는 이제 컴퓨터를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내 브라우저 환경이나 마우스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스킬도 설치가 가능하고, 그리고 음성으로도 가능합니다. 내가 터미널로 입력을 안 하고 음성으로도 받아쓰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략적인 이제 일반적인 설정들, 경로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설정들이 있고, 특히나 여기 GitHub과 GitLab과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티브하게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CLI를 설치를 해서 바로바로 이제 GitHub과 GitLab과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비트킷이나 뭐 애저 데브옵스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모바일 설정 부분은 이쪽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PC의 환경에 맞게끔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기능들이 너무 많아서 요거에 대해서 모든 거를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을 한번 저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 단축키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단축키를 입력을 해서 내가 이제 나중에 터미널을 만들 때 자동으로 뭐 클로드나 코덱스를 바로바로 터미널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클로드라는 새 탭을 만드는 명령어를 컨트롤 F9로 설정을 해놨고, 그리고 코덱스 같은 경우는 컨트롤 F10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터미널 창에서 그냥 F9를 누르게 되면은 클로드 코드가 바로 실행이 되는 에이전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축키를 내가 편한 상대로 하실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실제 사용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르카를 쓰시면 어떤 에이전트들을 얼만큼 사용했는지 토큰이나 작업 시간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저는 지금 클로드랑 코덱스 활성화가 돼 있어서 지금 사용이 얼마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는데 한번 시간이 되실 때 하나씩 찾아보시면서 설정들을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르카를 한번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미리 샘플로 데모 앱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Node.js로 띄우는 기본적인 웹페이지고, 요거에 대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번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경로만 일단 복사를 해서 보시면 여기 워크스페이스를 추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추가를 하고 여기 폴더 찾아보기를 로컬에서 찾아보신 다음에 이 경로를 입력해서 폴더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마스터라는 브랜치가 생성이 되고 이제 터미널이 하나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폴더 파일들 이렇게 구성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웹 서버를 일단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띄워볼게요. 웹 서버가 띄워졌고, 여기서 바로 이제 브라우저를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플러스를 누르시면 이렇게 터미널이 있고 cmd도 있고 git도 있고 뭐 브라우저도 열 수가 있고 마크다운,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 이런 식으로 다 모든 걸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는 컨트롤 시프트 B 누르면 바로 열리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B 누른 다음에 제가 띄워놓은 3000번 포트로 열면 이렇게 제가 기본적으로 생성해 놓은 웹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웹사이트에서 한번 데모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새로운 탭을 열 때 단축키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설정에 들어가셔서 이제 단축키라는 거에 들어가시면, 만약에 제가 클로드 터미널을 열겠다 했을 때 클로드를 검색하시면 여기 뉴 클로드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F9를 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저거는 제가 입력을 한 거고, 만약에 코덱스를 열겠다 했을 때는 이렇게 컨트롤 F10이라는 단축키를 저는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앱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제가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클로드나 코덱스를 추가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컨트롤 9를 누르게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클로드 코드 에이전트가 실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떤 데모를 해볼 거냐면, 지금 여기 보시는 마스터 두 개의 브랜치를 만들 겁니다. 두 개의 브랜치에는 각각 클로드 코드랑 코덱스에 대한 에이전트를 할당을 할 거고, 똑같은 태스크를 던져주고 두 개에 대한 에이전트의 응답을 받아보고 제가 더 나은 값을 통해서 웹사이트를 수정해 보는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스킬을 설치를 해놨는데, 이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스킬, 오르카에 대해서 멀티 에이전트를 코디네이션 하는, 즉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는 스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두 개의 에이전트를 실행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값을 받을지를 한번 프롬프트로 작성을 해봤는데, 오케스트레이션 스킬을 사용해서 각각 워커 노드 두 개에다가 워크 트리를 각각 만들 겁니다. 하나는 클로드, 하나는 코덱스. 그리고 두 워커에 이제 각각의 태스크를 이제 마스터에서 디스패치를 하고 이제 작업을 진행하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히어로 섹션, 이 히어로 섹션은 이제 제가 웹사이트에서 말한 이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리디자인을 요청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리디자인 해주고 각각의 동일한 프로폰트를 날리고 디자인 방향은 자유롭게 하고, 이제 두 개의 워크로드가 진행이 돼서 차이를 비교해서 보여줄 거고,
여기 코드에 바로 반영을 하지는 않을 거고, 제가 이 결과물을 보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머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롬프트를 한번 실행해 보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프롬프트를 실행을 했고, 일단은 조금 창을 나눠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웹사이트가 있고, 이렇게 클로드 코드가 실행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스킬이 로드가 됐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주황색이 빙글빙글 돌고 있다라는 게 에이전트 터미널에서 실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따가 이 주황색이 초록색이 될 건데, 그러면 이 초록색이 됐다라는 거는 실행이 완료가 돼서 결과가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오케스트레이션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런타임을 확인을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나의 지금 브랜치가 만들어지면서 여기 클로드 코드 에이전트가 실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렇게 브랜치가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여기서도 지금 코덱스 에이전트가 바로 실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케스트레이션 에이전트 쪽에서 한번 쭉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제가 전달했었던 프롬프트 내용을 이 두 가지에 대한 에이전트한테 실행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워크트리가 태스크가 준비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각각의 워크에 이제 메인 브랜치랑 디스패치를 하게 되죠. 디스패치를 하고 나서 이제 작업이 실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노란색 빙글빙글 돌아가는 걸 보시죠. 요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제 클로드 코드 쪽에 이제 제가 요청한 코드가 이제 실행 요청되는 걸 보실 수 있고, 지금 바로 밑에 있는 이제 이 코덱스 쪽도 이제 실행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에이전트가 제가 생성을 요청했던 동일한 프롬프트에서 이제 실행을 해서 결과값을 조금 있다가 보여줄 겁니다. 지금 클로드 워크가 완료됐다라고 하네요. 클로드 워크는 작업이 완료됐고, 코덱스는 아직 작업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클로드 워크 쪽을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이 수정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 파일 폴드가 이제 변경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hero.txt 이 파일이 추가된 거를 이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드 쪽은 지금 완성이 됐고요. 네, 코덱스 쪽도 지금 완료된 거를 보실 수가 있네요.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변경된 거를 보시면, 네, 코덱스도 지금 요 컴포넌트 파일에 들어가서 히어로 쪽 txx 파일을 보시면은 변경 및 추가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지금 두 개의 다 작업이 초록색으로 변화된 걸 보실 수가 있죠. 다시 오케스트레이션 메인 마스터 브랜치 에이전트 쪽에 와서 이 두 결과물을 비교하고 마무리 작업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나왔네요. 두 워커 모두 완료가 됐고, 이제 머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브랜치에서 각각 작업한 내용들에 대한 설명들이 보이고, 어떻게 변경됐는지를 한번 띄워서 확인해 볼게요. 두 개의 브랜치를 각각 포트로 한번 띄워 볼게요. 3001번, 3002번으로 대부를 서버 띄워서 비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메인이고요. 조금 화면을 작게 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3001 그리고 3002 이렇게 떼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걸 하나씩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지금 3001 같은 경우는 클로드 버전이고 3002가 코덱스 버전이네요. 그래서 클로드 버전을 한번 보면 지금 디자인 자체가 조금 다르죠. 클로드 같은 경우는 색상만 변경을 했는데, 코덱스는 여기 밑에 몇 가지 오버뷰 이런 부분들도 추가를 했네요. 그래서 조금 더 창의적으로 작업을 진행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마스터 그리고 코덱스 클로드 버전으로 이렇게 버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의도했던 거는 색상을 변화했었던 거라서 저는 클로드 버전을 한번 머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기 메인 쪽 들어가서 일단은 끄도록 할게요. 메인으로 가서 클로드 디자인이 더 마음에 드네, 이걸로 지금 여기 마스터에다가 머지를 해줘 라고 요청을 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마스터 쪽에 머지 작업을 진행을 하겠죠. 지금 메인 화면 보시면은 마스터 쪽으로 머지된 요청한 디자인으로 변경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스터 쪽에 머지가 완료가 되었고 기존에 있는 클루드 작업을 통해서 마스터 쪽으로 머지된 작업을 보시는 데모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데모를 한번 해볼 건데, 두 번째 데모 같은 경우는 동일한 웹사이트에서 두 가지 기능을 두 개의 에이전트한테 시켜서 병렬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웹사이트를 보시면 쭉 내려보시면 이러한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 하단에 구독하는 뉴스레터 버튼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해 보려고 하고, 그 밑에 이제 FAQ 기능도 좀 추가를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똑같이 마스터 오케스트레이션에서 실행을 해서 두 개의 브랜치를 만들고, 하나는 클로드, 하나는 코덱스를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는 똑같이 아까와 동일하게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스킬을 활용할 건데, 저는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봤고요. 두 개의 새 워크트리를 만든 다음에 이제 다 똑같이 디스패치를 하게 되고, 하나 워크1은 클로드 해서 뉴스레터 쪽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메일 입력이랑 구독 버튼을 제출하면 구독 완료라는 메시지를 바꾸게끔 하는 컴포넌트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워커2 코덱스 쪽에서 FAQ 쪽 TXX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만들 거고, 둘 다 이제 워크돈 보고에 명시해줘 해달라고 해서 작업을 기다렸다가 완료가 되면은 이제 취합을 할 거고, 기존에 공통된 파일 같은 부분들은 코디네이터인 마스터에서 이제 작업을 직접적으로 처리하고 커밋을 해달라고 할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마스터는 변경을 똑같이 안 하게 할 거고, 머지도 이제 제가 추후에 작업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일단은 병렬적으로 한번 에이전트들을 요청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을 시작한다 라고 실행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뉴스레터라는 기능의 하나의 브랜치가 이제 클로드 코드랑 할당이 돼서 클로드 코드 에이전트가 이제 실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곧 이어서 바로 FAQ 쪽의 코덱스 에이전트가 새로운 브랜치 쪽에 할당이 돼서 지금 두 개가 이렇게 에이전트가 할당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태스크에 대한 MD 파일로 두 개의 에이전트가 할당된 브랜치 쪽에 이제 할당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태스크가 준비가 완료됐다라고 하고 각각의 워커에 디스패치를 하게 됩니다. 디스패치를 하게 되면서 지금 클로드 코드 에이전트 쪽은 지금 실행되는 게 보이네요. task.nd에 대한 부분이 시작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코덱스 쪽도 똑같이 task.nd가 실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초록색으로 변경된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는 작업이 완료가 되었네요. 파일을 보시면 컴포넌트 쪽에 수정된 부분, 뉴스레터 쪽 파일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일이 수정이 된 부분을 클로드 코드에서는 완료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코덱스에서도 작업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컴포넌트 쪽에 파일이 수정된 것을 보실 수 있고, FAQ 쪽에 대한 기능들을 추가한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두 개의 에이전트 모두 다 초록색으로 변경된 부분을 보실 수 있고, 이제 마스터 쪽에서 확인하고 조합을 해서 코디네이터를 완료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작업이 모두 완료됐다고 하네요. 지금 연결 작업까지 했고 마스터 쪽에는 따로 설정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에 대한 에이전트가 각각 워커에 대한 노드로 작업을 진행했고, 코디네이터가 그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연결하는 작업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마스터에 적용을 바로 하기 전에 간단하게 프리뷰라는 브랜치를 별도로 하나 따서 이 두 개를 머지를 해가지고 그 프리뷰라는 브랜치에서 띄어서 실제 웹사이트가 어떻게 변경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는 이제 메인에서 프리뷰 브랜치를 하나 별도로 만들 거고, 지금 두 개의 기능들을 머지를 해서 3001번 포트로 서버를 띄울 겁니다. 그래서 프리뷰라는 별도 워크트리를 하나 만들 거고, 기존에 있는 3000번은 건드리지 않도록 명령어를 날려볼게요.
지금 프리뷰 쪽에 워크트리가 하나 만들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프리뷰 쪽 서버에서 실행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작업이 완료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프리뷰 쪽 들어가 보면은 로컬호스트가 터미널로 띄워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마스터 쪽에서 한번 비교를 위해서 웹사이트를 한번 접속해서 보게 해요. 브라우저를 열어서 로컬호스트 3001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페이지가 나오죠. 밑으로 둘 다 내려보면 지금 여기는 메인은 지금 팀이 말하는 클로우드 펄스까지만 있는데 제가 두 개의 기능을 추가를 요청을 했죠. 그래서 이 기능 밑에 여기 보시면은 자주 묻는 질문이 추가된 걸 보실 수 있고 뉴스레터 구독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기능이 추가가 되어서 프리뷰라는 부분으로 머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프리뷰에서 머지를 마스터 쪽에 하시면 이 웹사이트에 반영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데모 잘 보셨나요? 오르카는 이렇게 여러 에이전트들에게 오케스트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 동일한 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완전 다른 작업을 병렬적으로 에이전트들을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에이전트 시대의 병목은 코딩 속도가 아니라 시도 횟수입니다. 같은 문제를 두 가지 방식으로 동시에 풀어보는 건 사람이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에선 기본 전략입니다. 오르카는 그 오케스트레이션의 메인 에이전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르카는 무료 오픈소스이다 보니까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내용으로 설치나 그리고 오늘 사용했던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스킬 설치법 이런 것들은 제가 설명란에 적어 놓을 테니 한번 나중에 참고해서 설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나 오르카 관련돼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다음 영상에서 이런 것들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참고해서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